전통적인 수술 방법인 발거술인 경우에는 칼로 절개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정도는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칼로 찌지 않는 거의 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이고요. 사회생활도 다음날 가능하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선생님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은 결과 나올 것이다. 과연?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환자의 상태와 하지정맥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 발거술, 정맥류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방법은 발거술이기도 하고 스트리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큰 정맥, 하지정맥류 원인 정맥을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 혈관을 없애는 거죠. 피부를 여러 군데에 절개하게 되고 문제되는 정맥을 따라가면서 그 정맥을 꺼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언제 하느냐? 정맥류 치료 방법에 약 한 10여 년 전부터 발표된 지침서에 따르면 다른 치료를 우선 시행하고도 잘 안 될 때 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나 사타구니에 심하게 구불거리는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수술에 문제가 되는 혈관을 없애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단점이 좀 많아요. 절개를 해야 되니까 마취도 좀 세게 해야 되고 멍도 많이 들고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면서 통증도 좀 유발하면 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인데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절개 대신에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레이저 강선을 정맥 안에 삽입하여서 정맥을 폐쇄시킵니다. 레이저가 열을 발생시키면서 정맥벽을 손상시키고 정맥이 수축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심하게 구불거리는 정맥이 적을 경우 선택하는 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소 침습적이라고 하고 회복도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단점으로서는 열 치료이기 때문에 열 손상인 신경 손상을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뇌살아있는 느낌이 온다거나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복은 되는데 그동안 많이 불편하고요. 또 멍도 잘 들고 통증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주파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고주파 치료도 레이저 치료 유사하게 고주파 에너지, 열을 이용해서 정맥을 치료합니다. 이 방법도 정맥 내부에 가는 카테터를 삽입하고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치료도 심하게 구불거린 정맥이 적을 경우에 선택하는 열 치료 중에 하나이고요. 장점은 레이저와 유사하게 최소 침습적이면서 회복이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도 레이저보다 좀 적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서는 레이저하고 좀 비슷해요. 열 치료기 때문에 열 손상인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베나시란 수술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시아노 알크릴 레이트라는 인공 접착제를 이용해서 원인 정맥을 붙여서 역류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정맥 내부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방법이고요. 베나시는 채식 치료 방법으로서 열 치료의 단점을 극복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열 손상이 없다는 거, 수술 후에 스타킹 착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베나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아까 인공 접착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이 좀 올 수 있는데 이 알러지 반응이 누구한테 올 수 있냐는 것이 예측이 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 또 인공 접착제가 흡수되는데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리베인입니다. 수술 방법은 클라리베인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색술 치료 중에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기구로 물리적 자극과 경화제로 화학적 자극으로 문제되는 혈관을 자극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정맥 내부에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서 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므로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도 최신 치료 방법으로 열 치료의 단점을 극복해주는 방법이면서 알러지 반응 또한 극히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열 치료의 단점이 신경 손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요. 가장 큰 장점이 다른 치료로 어려운 부위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 치료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클라리베인 장점입니다. 단점은 저는 약을 경화제를 쓰는데 이 경화제에 알러지가 있으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경화요법인데요. 이거는 수술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경화요법은 주로 작은 혈관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정맥에 경화제를 주입해서 정맥을 굳게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 내부에 혈액 흐름을 차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혈관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요. 비교적 작은 혈관에 나타나는 하지정맥류에 효과적이고 장점으로서는 바늘만 찌르면 되니까 친습적이면서 치료에 또 빠른 회복이 되고요. 또 흉터나 절개가 없기 때문에 간단 시술로 환자가 병원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큰 혈관, 원인 정맥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 큰 혈관 원인 정맥인 경우는 스클레로 세라피보다는 수술 방법을 권유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내시경적 정맥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정맥을 찾아내고 수술적 방법으로 정맥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원인 정맥이 아닌 튀어나온 정맥이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장점으로서는 절개가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흉터도 작고 발거술보다는 회복이 조금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원인 정맥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 방법이 아니고요. 작은 정맥 제거술이나 경화요법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수술적 검사는 수술 전에는 반드시 하지 정맥류와 원인 정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치료를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발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술 방법은 최소 침습적이지만 수술 후 압박 스타킹 착용과 일정 기간 걷기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복귀는 치료 방법과 개인의 회복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하지정맥 수술에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 혈전, 피부병 등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 충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정맥 수술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정맥류의 심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레이저 치료, 고주파 치료, 벤하시 치료, 그다음에 클라리엔 치료, 경화요법, 전통적인 수술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은 장단점이 있고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 상태나 수술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인 발거술인 경우에는 칼로 절개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정도는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칼로 찌지 않는 레이저나 고주파, 베나실, 클라리빈 같은 경우는 거의 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이고요. 레이저나 고주파는 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조금 더 해야 돼요. 베나실이나 클라리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날 당일 일상생활 가능하고 사회생활도 다음날 가능하다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무거운 것만 들지 않으면. 무거운 거 조금 들어도 돼요. 주로 무거운 거 드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거운 걸 계속 드시는 분들이 정맥류가 생기신 분들은 계속 생겨요.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한 얘기인데, 술 드시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지금 이제 좀 추워지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신 거 일주일간만 피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애써서 치료하시는데 치료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일주일 후부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긴 한데 선생님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같은 결과 나올 것이다. 과연 잘하는 병원, 주로 많이 하셨던 병원,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환자분의 결과가 좀 좋아지죠. 잘하시는 곳에 가시면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대답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효과도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